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사상가 한 분과 그분의 대표작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되네요. 혹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랄까, 거대한 악이 꼭 특별히 사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주어진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에게서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개념이죠. 또는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세 가지 활동으로 나뉜다는 생각은 어떠세요? 아, 그거 정말 핵심적인 구분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탐구할 분이 바로 20세기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고요. 그리고 그분의 저서 인간의 족반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저희가 이 책 번역본이당 서문들을 쭉 봤는데 와, 아렌트가 인간의 활동을 어떻게 분석했고 그게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좀 같이 파헤쳐보고 싶어졌어요.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네, 그럼 먼저 아렌트라는 인물, 그 사상적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시대를 살았던 분인가요? 아렌트 사유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유대인이셨고 나치즘, 그 전체주의의 광풍을 직접 경험하셨죠. 망명 생활도 하셨고요. 아, 정말 힘든 시기를 겪으셨군요. 네, 20세기에 벌어졌던 그 전례 없는 폭력, 파괴, 특히 아렌트가 근본악이라고 불렀던 것, 그러니까 인간이 처벌하거나 용서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성격의 악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깊은 철학적 고민에 빠지셨던 거죠. 근본악이요? 네, 전체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나,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조건은 어떻게 변해버렸나,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만 본 게 아니라 인간 존재의 어떤 근본적인 조건과 연결해서 생각하신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렌트 하면 그 악의 평범성 개념을 떠올리는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열린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 참관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경험이 혹시 이 인간의 조건 지필과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아이만 재판을 보면서 아렌트는 이 사람이 무슨 괴물이나 악마라서가 아니라 그냥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 즉 사유 능력이 극도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봤어요. 아, 사유 능력의 부재. 네. 그게 바로 악의 평범성의 핵심이죠. 이 경험을 통해 아렌트는 인간의 정신활동, 특히 이 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인간의 조건은 바로 인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활동의 조건들을 분석하면서 만약에 사유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또 역으로 사유와 판단이 왜 중요한지를 탐구하는 어떤 배경이 되는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아이히만을 통해 본 사유의 부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간의 활동 조건 자체와 관련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확장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그 기본적인 활동들 자체를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그 실천적인 삶, 활동적 삶, 비타 액티화를 세 가지로 딱 구분하신 거군요. 노동, 작업, 행위.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일한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좀 더 파고들고 싶어요. 네, 이 세 가지 구분은 아렌트 사상의 진짜 핵심이고요. 현대 사회를 진단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틀이 됩니다. 아렌트는 이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일이라고 부르는 활동들 속에 사실은 다른 성격과 가치들이 숨어 있다는 걸 드러내려고 했어요. 숨어있는 가치들이요? 네. 첫 번째가 노동, 레이버인데요. 이건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 생존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활동입니다. 생물학적 생존이요? 네, 뭐 숨쉬고 먹고 자고 또 후손을 남기고 이런 것처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약간 순환적인 과정 같은 거죠. 매일 반복되는 거야? 그렇죠. 아렌트는 이걸 노동하는 동물, 애니멀 레이버런스의 특징으로 봤어요.
노동의 결과물은 보통 만들어지자마자 소비되는 경향이 강하고 그래서 영속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요. 생존에는 꼭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사실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밥 먹으면 없어지고 청소해도 또 더러워지고. 네. 필연성에 묶여있고 그래서 때로는 좀 고통스럽거나 수고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노동하는 동물이라 뭔가 생존을 위해서 계속 반복적인 활동에 묶여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근데 요즘 사회 보면 이런 노동의 가치가 너무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랄까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하고 소비해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거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아렌트가 우려했던 지점입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현대사회가 바로 이 생존과 소비, 즉 노동의 논리에 좀 지나치게 지배당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활동인 작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인공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활동입니다. 인공적인 세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면 건물, 다리, 도로 같은 물리적인 구조물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쓰는 도구, 가구, 또 예술 작품들, 심지어 법이나 제도 같은 비물질적인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만든 거의 모든 것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제작하는 인간, 호모 파벨의 활동 결과물인 거죠. 노동과 달리 작업은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고 그 결과물은 사용하다 보면 닳거나 변형될 수는 있지만 노동의 산물처럼 바로 소비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오래 남죠. 네. 우리 곁에 남아서 인간 세계의 어떤 안정성, 영속성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보통 문화나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토대가 바로 이 작업의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우리가 물려받고 또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활동이군요. 맞습니다. 와,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노동이 약간 사라지는 것을 만드는 거라면 작업은 남는 것을 만드는 활동이다? 이 차이가 분명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지막 행위, 액션은 이 둘과 또 어떻게 구별될까요? 이게 아렌트한테는 특히 중요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행위야말로 아렌트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행위는 물질이나 도구를 매개로 하지 않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말과 행동을 통해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직접이요? 네. 중요한 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각자의 고유성, 개별성이 드러나는 활동인 거죠. 내가 누군지를 드러낸다. 네. 이건 인간이 혼자가 아니라 여럿, 즉 다원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 다르잖아요. 바로 그 다름이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다원성, 중요한 개념이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위는 예측 불가능한 어떤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렌트는 이걸 탄생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탄생성이요? 태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맞아요. 모든 인간은 태어남으로써 이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와,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정치 영역에서 새로운 법을 만든다거나 사회운동을 통해 변화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아주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라도 예상치 못한 어떤 대화나 약속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행위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인간의 창조와 함께 시작의 원리도 존재하게 되었다는 아렌트의 말이 바로 이 행위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구분인데요. 노동이 생존, 작업이 세계 구축이라면 행위는 관계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 활동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는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렌트는 이 세 가지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에 대해서도 중요한 얘기를 했죠. 고대 그리스 사례를 들면서요. 폴리스랑 오이코스. 네, 맞습니다. 아렌트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와 개별 가정 오이코스의 구분을 아주 중요한 참조점으로 삼아요. 네. 오이코스는 가장 그러니까 집주인의 지배 아래에서 생물학적인 필요성, 즉 먹고 자고 번식하는 노동이 이루어지던 사적인 영역이었어요. 가정집 같은 거죠? 네. 반면에 폴리스는 이런 필연성의 영역인 가정을 벗어나서 동등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말하고 행위하는
공론 영역이었죠. 공적인 광장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한테 진정한 자유와 어떤 탁월함은 바로 이 폴리스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은 자유를 위한 필요 조건이었지 자유 그 자체는 아니었던 셈이에요. 아, 그런데 아렌트는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것, 더 소셜의 등장을 문제 삼았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근대에 들어서면서 국가 전체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가정처럼 운영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민경제, 사회복지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건 과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했던 생계 유지나 관리의 문제였는데 이게 공적인 영역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른 거죠. 아렌트는 이걸 사회적인 것 또는 줄여서 사회, 서사이어티의 등장이라고 부릅니다. 아, 사회의 등장. 네. 근데 문제는 이 사회가 과거 폴리스가 담당했던 공론 영역을 잠식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효율성, 관리, 예측 가능성, 즉 거대한 살림살이, 하우스키핑의 논리로 재편되면서 본래 예측 불가능하고 개별성을 드러내는 행위의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 정치가 그냥 거대한 행정관리 시스템처럼 변해간다는 비판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이 지점에서 그 데니엘 앨런이 서문에서 언급했던 테크노크라시 비판과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제를 뭐 경제학자나 과학자 같은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요. 네, 맞습니다. 앨런이 아렌트가 이미 이런 경향의 위험성을 간파했다고 지적했었죠. 심지어 그 스템 교육받은 졸업생들이 인문학 졸업생들보다 투표율이나 공공문제 글쓰기 참여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까지 인용하면서요. 이게 아렌트가 말한 행위 공간 축소랑 관련이 있어 보여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렌트는 이 사회의 지배와 함께 현대가 노동하는 동물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해요. 노동하는 동물의 시대요? 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생존, 풍요, 소비의 끊임없는 순환, 즉 노동의 가치에 맞춰지면서 영속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작업의 의미나 타인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행위의 정치적 가치가 점점 뒤로 밀려난다는 거죠. 모든 활동이 결국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질 위험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경고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공적 세계의 건강성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진단은 세계 소외, 지구 소외라는 개념으로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과학기술 발달과 관련해서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네, 아렌트는 과학혁명, 특히 망원경의 발명 같은 사건들이 인간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봅니다. 관점을 바꿨다고요? 네, 이전까지 인간은 지구라는 구체적인 공간에 발 딛고 세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망원경은 마치 우리가 지구 밖, 저 우주 어딘가에 아르키메데스적 점에서 지구와 우주 전체를 객관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와, 마치 신의 시점에서 세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비슷합니다. 물론 이게 엄청난 과학적 발견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직접 감각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세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아렌트는 분석해요. 이게 세계 소외입니다. 세계로부터 멀어진다. 네, 더 나아가서 우주 탐사 같은 걸로 지구가 그냥 우주의 수많은 천체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 자체로부터도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지구 소외가 나타난다고 봤죠. 기술 발달이 오히려 우리를 현실 세계와 단절시킬 수 있다는 경고네요. 그 데카르트 이후에 감각 경험보다는 추상적인 사유나 계산을 더 신뢰하게 된 경향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감각적인 현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신뢰가 약화되면서 아렌트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동감각, 커먼센스가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공동감각이요? 그냥 상식 같은 건가요? 여기서 공동감각은 단순히 상식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현실 세계 안에 묶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감각 능력을 말합니다. 아, 우리를 묶어주는 감각. 네, 이것이 약화되면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고 각자 자기만의 주관적인 세계에 갇히게 되고요.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행위를 하고 공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 이게 아렌트의 통찰입니다. 와, 듣다 보니 아렌트의 진단이 상당히 좀
비판적이고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정말 날카롭게 파고드는 지점들이 많아서 이걸 그냥 외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렌트의 이런 논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오래된 철학자의 분석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렌트는 우리한테 쉬운 해답이나 처방을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죠. 네. 그녀가 제시한 노동, 작업, 행위라는 구분법, 그리고 사적 영역, 공론 영역, 사회적 영역에 대한 분석은 그 자체로 굉장히 강력한 사유의 도구가 됩니다. 생각하는 도구고요. 네, 이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우리 삶의 조건들, 예를 들면 일의 의미라든지 기술의 영향, 정치의 본질 같은 것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좀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과거를 분석한 게 아니라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고민하게 만드는 어떤 생각의 틀을 제공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활동들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또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이 우리를 세계와 어떻게 연결시키거나 혹은 단절시키는지, 진정한 정치 참여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 우리를 딱 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그 데니엘 앨런이 서문에서 아렌트 책을 치료제에 비유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직접적인 해결책보다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한다는 점에서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통해서 활동적 삶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활동, 즉 생존을 위한 노동, 세계를 구축하는 작업, 그리고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행위를 살펴봤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었죠. 그리고 이 활동들이 펼쳐지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특히 사회적인 것의 등장으로 인해서 행위의 공간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아렌트는 현대 사회가 노동과 소비의 논리에 너무 치우치면서 작업이 만드는 세계의 영속성이나 행위가 가진 정치적 의미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했죠. 네. 아렌트는 우리에게 완성된 답을 주기보다는 우리 손에 생각의 연장들을 이렇게 쥐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날 효율성, 생산성, 기술의 편리함, 경지 논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 아렌트의 구분법은 잠시 멈춰서서 질문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삶에서 노동, 작업, 행위는 각각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 사회가 너무 노동하는 동물의 논리에만 치우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의미를 부여해야 할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의 진정한 행위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볼 문제죠. 어떻게 하면 이 기술과 경제 논리의 지배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나타나고 또 공동의 세계에 대해 함께 판단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어쩌면 아렌트의 질문은 바로 당신의 그 성찰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